며느리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스페인 시부모가 한국인 며느리에게 의아해하며 묻고 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태국을 방문해 입국 심사에만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인 며느리만 특별 통로로 프리패스하며 바로 심사를 완료하다니요? 한국 여권이 대체 무엇이길래? 놀라운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란시스코입니다.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오래된 가문 출신이에요. 저희 가문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저는 높은 창문이 있고 벽에는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큰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스페인과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모든 것 예술, 음악, 비즈니스 아이디어, 모두 유럽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건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들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마치 우리 집의 돌벽처럼 단단했으니까요. 저는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높은 빌딩의 맨 꼭대기층에 있었죠. 창문에서는 도시 전체가 보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그들은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런 모습들이 저를 자신감 넘치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너무 자신감이 넘쳤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아들 에밀리오는 저와는 달랐어요. 그는 더 많이 여행했고 다른 나라에 관한 책도 읽고 있었죠. 그는 유럽이 다른 곳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에 저는 가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저는 자주 그에게 말했죠. 그는 보통 그냥 공손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오가 깜짝 놀랄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민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가 말했죠.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서는 한국에서 왔었어요. 그녀는 똑똑했고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훌륭한 매너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한국?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일 뿐이지. 스페인만큼 발전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환영했죠. 하지만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종종 스페인의 위대한 역사와 유럽의 훌륭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1000년 동안 대성당을 지어왔어. 아시아에는 어떤 멋진 건물이 있니? 그 같은 말을 하곤 했죠. 저는 그저 재미있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불친절하게 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에밀리오는 좌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민서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화제를 바꾸고 있었죠. 그녀는 절대 논쟁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아침 식사 중에 에밀리오가 발표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함께 오셨으면 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태국? 또 다른 아시아 국가라고? 제 첫 번째 생각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오의 희망찬 표정에서 무언가가 저를 망설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민서가 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속 말해줬어요. 에밀리오가 계속 말했어요. 해변, 사원, 음식까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저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지켜보며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이 여행이 아마도 실망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유럽의 휴양지가 얼마나 더 나은지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좋아, 가지.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언제 떠나니? 3주 후요. 에밀리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 그들이 방을 나가는데 저는 뒤에서 소리쳤어요. 민서, 여권이랑 비자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확인해. 이런 나라들은 서류 작업에 굉장히 엄격할 수 있거든.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처리할게요, 프란시스코님. 이 여행이 세상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마드리드에서의 편안한 삶은 제가 곧 배우게 될 것들에 대해 저를 준비시키지 못했던 거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전혀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곳에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제 서재에 있는 지구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국과 한국을 찾아보니 유럽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들이더라고요. 교육적인 경험이 되겠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교육이 바로 제 것이 될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가장 좋은 옷들로 가방을 꾸렸어요. 최선을 다해 보이고 싶었고 스페인을 제대로 대표하고 싶었거든요. 유럽 전문가들이 쓴 태국에 관한 가이드북도 챙겼죠. 저는 이 여행을 위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책도 이 여행이 제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대비시켜주지 못했어요.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정말 길었어요. 저는 에밀리오 옆에 앉아 있었고 민서는 복도 건너편에 앉아 있었죠. 민서는 태국 사원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제 앞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방콕의 큰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따뜻하고 습하고 달콤한 향기가 나고 있었죠. 사람들이 사방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약간 길을 잃은 느낌으로 에밀리오와 민서 가까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러 줄의 지친 여행객들이 여권을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도 그 긴 줄 중 하나에 합류했어요.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얼마나 오래 서 있어야 할지 생각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다가와 우리 여권을 살펴봤어요. 그러다 민서의 한국 여권을 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국 여권이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는 거의 사람이 없는 특별한 줄을 가리켰죠. 저는 그 직원이 민서를 그 특별한 입구로 안내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오는 저를 향해 어깨를 으쓱했고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는 우리 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 민서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요? 40분 후 에밀리오와 저는 마침내 줄의 맨 앞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관은 미소 한 번 없이 우리의 스페인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공항 메인 구역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민서는 벤치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상쾌해 보였어요. 그녀는 내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화난 목소리로 들리지 않게 노력하며 물었어요. 아, 한국과 태국은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민서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한국 여행객들은 여기서 몇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유럽에서는 저에게 존중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제 스페인 여권은 항상 강력하게 느껴졌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민서의 한국 여권이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겁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방콕에 있는 호텔로 향했어요. 창밖으로는 생명력 넘치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황금빛 사원 옆에 높은 건물들, 고급 레스토랑 옆에 길거리 음식 카트들이 줄지어 있었죠.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태국이 가난하고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콕의 일부 지역은 마드리드만큼이나 현대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호텔은 옥상에 수영장이 있고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차가운 수건과 달콤한 과일 주스를 가져다 주었어요.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유명한 왕궁을 방문했어요. 입장료를 보여주는 안내판이 있었죠. 저는 우리가 내야 할 가격을 찾아보았는데 외국인은 500바트를 내야 한다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 요금이 있었던 거예요. 매표소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에밀리오와 저보다 훨씬 적은 돈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상한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이건 제 생각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야 할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큰 쇼핑몰에 갔어요.
안에는 크고 화려한 간판을 가진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 한국 옷, 한국 음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한 레스토랑에서는 메뉴가 3가지 언어로 되어 있었죠. 태국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였습니다. 웨이터가 민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무료로 특별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왜 너한테 저걸 주는 거야? 저는 속삭였어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 것들을 좋아해요. 그녀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한국 TV 프로그램, 한국 음악, 한국 음식, 여기서 아주 인기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방콕의 밝은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의 편안한 삶 속에서 저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태국에서는 한국이 스페인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 여권 강도라고 검색했어요. 제가 읽은 내용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여권은 비자 없이 189개 국가에 입국할 수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였던 거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은 스페인에서와 똑같이 보였지만 갑자기 그 아래 제 위치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세상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그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내일 우리는 태국을 더 많이 볼 예정이었어요. 저는 불편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긴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을 또 다른 발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콕에서 3일을 보낸 후 우리는 태국 남부의 아름다운 섬 푸켓으로 날아갔어요. 국내선 공항으로 가는 여정은 아주 이른 아침이었죠. 저는 피곤했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방콕에서 봤던 모든 것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체크인을 위한 긴 줄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태국어와 한국어로 한국 국적자라고 쓰여 있는 특별 카운터가 있었죠. 민서도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 저기서 체크인하고 게이트에서 만날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한번 저는 민서가 그녀만의 특별 카운터로 걸어가 바로 도움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편 에밀리오와 저는 거의 30분 동안이나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상한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왜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여행할 때 유럽인들이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 스페인 여권이 민서의 한국 여권보다 덜 가치 있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푸켓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답을 필요로 하고 있었죠. 민서야, 제가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왜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니? 이해가 안 돼. 에밀리오는 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친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녀는 제 질문에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한 것 같지 않았어요. 한국과 태국은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하고 한국 기업들은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 음악, TV 프로그램, 제품들을 즐겨요. 이런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죠.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아닌 그저 사실만 담겨 있었죠. 저는 그녀가 단 한 번도 저를 놀리거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제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아래에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민서를 마치 덜 중요한 나라에서 온 것처럼 대해왔죠. 모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유럽의 우월함에 대해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태국에서는 한국이 매우 존중받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 리조트에 체크인했어요. 하얀 모래사장이 푸른 바다를 따라 길게 뻗어 있었죠. 야자수들이 따뜻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완벽했어야 했지만 저는 그걸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로 너무 바빴거든요.
에밀리오가 수영하러 간 동안 저는 우산 아래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서가 와서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민서야,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2년 동안 나는 내 나라에 대해 친절하지 않았어. 저는 계속 말했어요. 유럽이 더 낫다는 말을 했고 한국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민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서둘러 제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고마워요. 프란시스코 씨,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의미가 커요. 우리는 다시 조용히 앉아 태양이 바다로 가라앉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평화롭고 더 솔직한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혼자 해변을 거닐며 세상에 대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최고이고 가장 선진적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제 믿음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행은 제 시각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유럽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서의 유산이 덜 가치 있다고 느끼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을 작게 느끼게 만들어야 했던 걸까요? 따뜻한 태국의 밤이 저를 감싸고 별들이 빛나는 해변에 서 있으니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의 확신은 사라져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불편하지만 또한 자유로운 무언가가 있었죠. 제가 틀렸다는 이해와 이제 배울 기회가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저는 민서에게 한국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한국의 역사, 한국전쟁 이후의 빠른 발전, 기술과 문화에 대해요. 저는 정말로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시련이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알게 되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오래된 생각들을 놓아주자 새로운 종류의 힘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배울 만큼 겸손해지는 데서 오는 힘이었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여정은 제가 전에 했던 어떤 여행과도 달랐어요. 겉으로 보면 저는 여전히 똑같은 프란시스코였죠. 같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었고, 같은 짐을 들고 있었고,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태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래로 초록색 섬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그곳을 떠나는 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설레고 있었답니다. 민서가 이 비행기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그녀는 태블릿으로 한국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현대적인 도시와 높은 유리 건물들, 색색의 지붕을 가진 고궁들, 푸른 산과 바다. 저는 여러 질문을 하고 있었고 민서는 인내심을 갖고 답해주고 있었어요. 에밀리오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마드리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그림과 골동품 가구가 있는 제 큰 집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죠.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을 여행했음에도 세계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저는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시립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책들을 요청했죠. 사서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여러 책을 찾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발전에 관한 책들을 대출했어요. 한국 전쟁 후 매우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변모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저녁 저는 서재에서 이 책들을 읽고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모했는지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만드는 한국 기술 기업들에 대해 읽고 있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왜 그것이
세계 최고 중 하나로 여겨지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었답니다. 어느 저녁, 에밀리오가 방문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의 경제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아버지, 뭘 읽고 계세요? 그가 물었어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단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내가 민서를 처음 소개했을 때 2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에밀리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둘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2주 후,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에 모든 가족을 초대했어요. 민서에게 전통 스페인 음식과 함께 몇 가지 한국 요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함께 불고기, 김치, 비빔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부엌은 새로운 냄새와 맛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테이블 위에 있는 한국 요리들을 보고 놀라고 있었어요. 식사 전에 저는 일어서서 잔을 두드려 주목을 끌었죠. 오늘 이 특별한 저녁 식사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오늘은 스페인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있네요. 너무 오랫동안 저는 우리의 스페인 유산만 축하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 문화도 포함하게 되어 더욱 풍요로워졌답니다. 계속하면서 민서를 바라봤어요. 최근 태국 여행은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세상에 대한 제 시각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이 매력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놀라운 나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저는 우리 가족이 두 대륙과 두 풍요로운 전통을 아우른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저만큼이나 구식이었던 제 형이 젓가락을 들어 불고기를 맛보았죠. 맛있군. 그가 외쳤어요. 곧 모두가 먹고 이야기하고 두 문화의 음식을 나누고 있었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태국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민서의 한국 여권이 제 스페인 여권이 열지 못한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설명했죠. 집에 돌아온 이후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몇몇 친척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민서가 부엌에서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프란시스코,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밤은 제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는 2년 동안 나에게 인내심을 가져주었어. 내가 무지한 말을 할 때도 한 번도 따지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었지.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내년에 우리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 저는 그 생각에 설레며 말했어요. 서울, 고궁, 산들, 모든 것을 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프란시스코였죠. 같은 회색 머리, 눈깔 같은 주름들. 하지만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지혜가 담겨 있었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마드리드를 떠났었어요. 그리고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어 돌아왔죠. 이것이 제 여정의 진정한 선물이었어요. 단지 한국이나 태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여정은 멀리 있는 나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